이론 공부 조금 할게요. 6쪽에 6페이지. 아까 마지막에 앞 시간에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 조금 더 언급을 하면은 왜 전생 빙의 하는데 왜 NLP 거를 자꾸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앵커링이라는 게 전형적인 NLP 기법이에요. 그런데 전생 치료를 할 때에 앵커링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빙의 치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생에서 지난번에 그 금속 알러지 했을 때 칼하고 이제 찔렸단 말이에요. 칼에 찔렸는데 그거는 이제 칼에 찔렸을 때 그게 예를 들어서 칼이 예리한 칼이 아니고 조금 무딘 칼이라 칩시다. 그럼 어느 게 더 아프겠어요? 이 들어올 때. 무딘 칼, 그죠? 그때 그냥 확 들어와서 그냥 죽어버리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그걸 느끼면서 막 너무 그러면서 이제 뭐 죽어갔다 칩시다. 그 느낌이 너무 싫어. 그러면 이게 이제 나중에 이번 생에서 금속 알러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금속의 그 느낌이 너무 싫어. 뭐 죽는 거는 죽는 거지만 너무 싫어. 막 그러니까 모든 그 쇠에 관련된 이게 더 싫은다. 특히나 정교하지 않은 금속 이건 더 싫은 거야. 그래서 녹이 슬었다거나 좀 마모가 뭐 돼갖고 뭐 좀 흠이 있다거나 이런 거는 보기만 해도 그냥 막 뭐 특정한 부위가 막 뭐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뭘 금속을 만지는 부위에서 막 그러니까 금속 알러지인갑다라고 이제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기분 좋고 행복할 때는 이런 게 안 올라와. 진짜입니다. 기분 좋고 즐겁고 행복할 때는 이런 게 안 올라와. 왜? 그럴 때는 면역력이 상승돼 있다고. 상승돼 있기 때문에 웬만한 부정적인 것이 들어와도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겨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았다. 열을 받았다. 슬프다. 외롭다. 죄책감. 분노. 등등의 때는 내가 약해지는 거라. 그럴 때 그 접촉감이 강하게 느껴져. 실은 그게 몸에서 막 두드러기로 올라오고 막 뭐 이렇게 된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게 하필이면 그 자리가 그래. 그리고 그 주변에 다른 데는 멀쩡한데 이상하게 금속을 만지면 어쩌고 뭐 등등등등. 전생을 해보니까 그렇게 죽네. 그때 그 기분이 정말로 그 기분하고 똑같으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알았다. 내 알레르기 원인이 전생에 있었구나. 알았어.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죠? 그러면 알레르기의 원리를 알고 오늘 같은 그런 사례를 보고 또 그것을 배우고 할 줄 안다면 그걸 그대로 전생 장면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전생 장면에 적용시키면 전생 장면에서 그 부분에서 전생에서 이미 해결된 상태로 만들어버린 거라. 그럼 시나리오가 바뀌어지겠죠? 원리는 그거예요. 우리가 운명이란 게, 우리 삶의 운명이란 게 일종의 스크립트대로 가는 거다. 맞나요? 스크립트라는 게 대본이거든. 인생은 연극이란 말 하잖아요. 우리는 연극 배우다. 주어진 어떤 그 역에 따라서 연기하다가 가는 거라. 그 주인공이 죽을 때 그때는 실제 죽는 거고. 말하자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스크립트가 있다는 거라. 그게 이제 뭐 사주팔자로 푸는 수도 있고, 뭐로 풀 수 있는데, 전생 스토리도 사실은 전생 스크립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한다는 건 스크립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스크립트를 바꾸는 거예요. 작가가, 야, 이거 해갖고 별로 감동이 없다. 이거 해갖고 별로 재미없겠다. 해갖고 마지막 장면 엔딩에서 수정해서 다시 촬영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우리는 전생에 그 영화가 이미 다 촬영된 상태로 입력이 돼 있어. 그게 이제 상영되는 그걸 우리가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영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생에서 또 그 영향을 받아서 또 그렇게 사는데
도대체 이 원필름이 뭐냐고 들어가 봤더니 그렇게 나와. 그럼 어때? 우리 모두는 작가야. 우리 모두는 감독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각본을 수정할 수 있다? 있다. 이게 컴퓨터 나오기 전에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컴퓨터를 써보면은 문서 편집에서 자료 편집에서 보면 다 수정이 되잖아. 색깔도 바꾸고 사이즈도 바꾸고 배경도 바꾸고 글자체도 바꾸고 크게했다가 축소했다가 또 한순간에 싹 사라지기도 하고 사라졌던 것이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우리 컴퓨터 쓰는 사람 다 알잖아요. 그게 그대로 여기도 적용되는 거라. NLP의 P자가 프로그래밍이라니까. 그 프로그래밍이 컴퓨터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세계가 다 컴퓨터처럼 그렇게 돌아간다. 이 얘기라. 그래서 뉴로, 신경, 랭귀스틱, 언어, 신경, 이 다 신경이거든. 랭귀스틱 다 이게 언어거든. 뭐 향기가 어떻고 다 언어라, 언어. 향기 자체는 말이 없어. 향기 자체는 말이 없어. 거기에 우리가 언어를 붙이는 거예요. 냄새라는 언어를 붙이고 색깔이라는 언어를 붙이고 향긋하다는 언어를 붙이고 더럽다는 언어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언어를 붙이는 순간 그것은 의미가 돼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었어. 그냥 그것. 근데 그걸 꽃이라고 그랬어. 장미꽃이라고 그랬어. 예쁘네. 장미꽃 예쁘다. 장미 향기가 향긋하다고 그랬어. 장미 향기 생각할 때 향긋한 느낌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그것이었어. 그냥 아이들 눈에는 그냥 그것이야. 온 세상이 그것이야. 아무런 내한테 의미가 없어. 근데 엄마가 되는 거예요. 엄마 멍멍이도 그것이야. 근데 이게 만져보니까 너무 부드럽고 좋지. 멍멍이 하다 물리는 거예요. 물리면 이제 공포가 생기는 거라. 그 애기 갓 태어난 아기는 그냥 그것이야. 모두가 그것이야. 그것이라는 거는 가치도 없고 좋고 나쁘고도 없어. 크고 작고도 없어. 우리 손자가 지금 6살인데 외손자입니다. 우리 딸의 아들. 내가 이제 이 주말마다 이제 우리 집에서 돌봐주잖아요. 이 할머니가 너무 걱진하게 얘를 돌봐주니까 저 집에 안 갈라 그래. 저 집에 가야 이제 유치원도 가는데 월요일 날. 그러면 이제 저 일요일 날 이제 늦은 오후에 이제 보낸단 말입니다. 안 갈라 그래. 그리고 뭐라 하냐면은 너 누구한테서 태어나서 막 하마마로 불러요. 하마마한테서 태어났대.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뻐? 아마 하마마가 제일 예쁘대. 그러니까 저거 하마마는 기분 좋아 막 행복해 죽지. 그 얘 눈에는 하마마가 엄마 아빠보다 더 좋은 거야. 왜냐면 엄마는 조건부잖아, 되게. 할머니는 뭐야? 무조건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조부모가 키우면 버린다는 게. 그거 사실 맞아. 다 이쁘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애들 눈에는 애들이 아니라 아주 아기 눈에는 전부 그것이야. 그러면 성장 과정에서 뭐 합니까? 이름 붙이기를 배우는 거야. 이름 붙이는 거. 맞죠? 네. 그리고 그 이름에 어떤 의미가 연결되면서 앵커링이 되는 거예요. 앵커링이라는 거는 연결되는 거예요. 앵커링이라는 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뭐였어요? 그것이었어. 이름을 불러줄 때 꽃이 되었어. 그리고 의미가 돼서 나에게로 다가온 거야. 맞죠? 네.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기는 엄마도 없어, 아빠도 없어. 좋고 나쁘고 없어. 굳이 있다면 생리적인 본능 그거 외에는 없어. 맞죠? 네. 그런데 엄마가 계속 이런 특정한 얼굴이 가까이 오고 안아주고 목소리가 들리니까 어느 순간 그 목소리는 엄마가 되는 거야. 그 모습은 엄마가 되는 거야. 그 촉감은 엄마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목소리, 그 모습, 그 촉감을 느끼면 항상 기분 좋은 거야. 그러다가 그와 다른 촉감을 만나고 그와 다른 모습을 만나면 아빠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점점 영역을 넓혀가는 거거든.
뭐 입에 들어올 때 이게 물이 되고, 물이 되고, 암이 되고, 뭐, 빠빠가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붙이기를 계속 해나가면서 확장되면서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어 가는 과정. 그게 프로그램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뇌에, 우리 무의식에. 그 프로그램이 상처 입은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네. 행복한 프로그램도 될 수 있는 거야. 늘 사랑받으면서 엄마하고 살아갔다면 엄마 하는 순간 항상 행복하겠지. 근데 맨날 야단 맞으면서 컸던 아이라면 엄마 하면 싫어. 엄마라고 무조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이름 아니에요. 네. 학대받으면서 큰 아이한테는 그 엄마는 그냥 너무너무 싫은 이름이에요. 사랑이라는 게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랑은 막 그냥 신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는 거예요. 맞죠? 네. 다만 그것을 내가 어떤 식으로 경험하고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식으로 느낌에 따라서 그것이 앵커링이 돼버리면서 그때부터 나한테는 그것이 의미가 돼갖고 아로마는 싫다가 돼버린 거야. 아로마는 싫다는 게 내 무의식에서 만들어져 버리기 때문에 아로마 냄새하면 나는 피해버리죠. 그게 알레르기 원리란 말이에요. 그게 전생에서도 올 수도 있고 빙의에서도 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빙의 어떤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또는 우리 누구가 평소에 이런 알레르기가 있었는데 내가 빙의가 돼서 그분이 죽고 나서 돌아가신 후에 빙의가 돼서 딱 그 알레르기가 내한테 나타나는 거야. 원래 없었는데. 이상하다. 나 원래 이런 거 없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엄마 돌아가시고 또 이상하다. 이것도 유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딱 해보면 빙의로서 거기에 딱 나타나는 거야. 빙의치료 딱 돼버리니까 알레르기 저절로 사라져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알레르기 원리를 빙의 쪽에 적용시킬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지만 알레르기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그런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NLP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지만 이제 이렇게 부분적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자, 6쪽의 3번 시간 공간의 재현, 운명적 주기와 공명. 이게 좀 제목만 봐서는 좀 뭐 어려운 말 같은데 이제 내용은 이래요. 시간적 주기와 무의식 시계. 전생에서 30살에 비참하게 죽었다 칩시다. 그럼 현실에서 내가 28, 9부터 이상하게 우울증에 시달리고 이상하게 뭐가 막 괴롭고 이상하게 사고가 생기면서 이상하게 뭐 그러면서 죽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 그러다가 이제 암에 걸려. 예를 들었습니다. 아니면 뭐 아주 심각한 사고가 생겨. 말 타고 가다 죽었다 그러면 교통사고로 연결이 많이 돼요. 낙마거든, 낙마. 교통사고. 옛날에 말이 교통수단이니까. 이상하게 이제 30살에 말 타고 가다가 이제 목에 활을 맞고, 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죽었어. 그러면 29에 이제 결정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하는 거야. 목뼈가 부러져. 병원에 6개월, 1년 입원하는데, 그러면서 합병증이 생기면서 막 위태위태한 상황이 30살에 생기는 거야. 그러다 정말 30살에 죽을 수도 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나를 만나는 거야. 전생을 해보니까 30살에 죽었네. 지금 몇 살이에요? 29에 30이에요. 그러면 이제 죽을 때구나. 그걸 살려내는 거예요. 농담 아닙니다. 이게 시간적 주기예요. 그리고 무의식적 시기예요. 이해되시세요? 네. 이게 신기하다니까. 그러면 뭡니까 주역이나 사조팔자 같은 건 통계라 그러죠. 이건 굉장히 과학적이다라고 말합니다. 몇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거를 보면서 통계적으로 해보니까 확률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과학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제 통계예요. 제가 몇십 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기하게 이게 맞아떨어지더라. 자, 이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때 NLP 시간이었는데, 참여자 중에 스님이 두 분이, 여자 스님, 비구니 두 분이 참석한 거예요. 두 분이, 굉장히 친한, 하여튼 그런 도반 비구니인데, 그래서 NLP 시간에 이제 NLP 때 알레르기를 많이 알레르기도 다루고 했는데, 혹시 이제 한 스님이 이제 두 분이 오셨는데, 한 분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 이제
우리 이 스님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합니까? 아니, 이분은 미래에 대한 준비를 전혀 안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보통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뭐 준비를 하잖아요. 미래라는 게 꼭 뭐 죽을 때를 대비하는 게 아니고, 뭐 책도 사보고, 또 옷도 뭐 또 사고, 뭐 스님이라도 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장은 필요 없지만 겨울 되면 이거 입으러 오시니까 요즘 뭐 좀 싸더라고 사서 보기도 하고, 또 뭐 처세술에 관한 책을 사보니까 앞으로 사는데 도움 되겠다. 예를 들어서 뭐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또 뭐 일반 사람 같으면 적금을 든다거나 보험을 든다거나 다 미래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이 스님은 당사자, 그 스님은 그런 준비를 보통처럼 하는데, 뭐든 간에, 이 스님은 일체의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스님 맞습니까? 맞대. 왜요? 근데 이 스님은 이상하게 자기는 만 되면은 더 이상이 없을 거라는 뭐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만이란 건 그냥 이제 일단 제가 지낸 거예요. 뭐 정확하게 그 나이는 기억 안 나지만 어쨌든 간에 만 뒤로는 없다라는 그게 이상하게 있다는 거예요. 본인 말씀이. 왜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마음이 늘. 왜? 몇 살에 어쩌려고?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탁 오는 게 40살에, 전생에 40살에 죽었나 보다. 요게 딱 나오는 거야. 요게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에 40살에 죽기 때문에 더 이상 미래가 없다라는 게 전생 이야기인데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제 짐작이었고,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뭐 확인할 길은 없으니까 그럼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스님이 이제 체면에 들어갔고, NLP 시간이지만 체면에 들어갔고 전생이 나오는데 진짜로 40살에 죽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게 있어요. 전생에서 누구의 모함으로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예를 들면은 내 밑에 것들이 내가 잘해줬는데 이 밑에 것들이 배신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엮어서 관하에 고발했고, 나는 거기에 엮여서 이제 누명을 덮어쓰고 40살에 이제 일종의 사형, 그런 이제 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쫙 그 배신자들이 쫙 있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오래 살았다. 내가 진작 뭐 했어야 됐는데? 죽었어야 됐는데 이 험한 꼴을 보다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NLP에서 나오는 말이 제한적 신념이란 게요. 오래 사는 것은 나쁜 거다. 절대 오래 살 일이 못 된다. 이게 이제 무의식으로 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딱 그게, 내가 오래 살았고, 내가 어쩌다 이 지금까지 살아서 이런 험한 꼴을 보는가. 저놈들. 하고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의 덩어리죠. 그걸 사념체라고 그래요. 사념체. 생각사자. 염도 생각이죠. 그게 이제 에너지거든요. 그 생각의 이제 덩어리. 우리 양자할 때 이 자자가, 뭐라고 그랬어, 자자를?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난다. 알갱이. 그 덩어리. 그게 보이지 않는 에너지 염체란 말도 하지만 사념체가 돼서 이제 무의식적으로 계속 연결되면서 나는 오래 살면 안 된다. 오래 살면 험한 꼴 본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나는 40 되고 40 되면 죽는다. 이게 이제 딱. 그러니까 이제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나는 일찍 죽는다라는 게 이제 오는 거야. 그리고 나이 점점 먹으면서 나는 40까지다. 이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에 뭘
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낡아도 더 안 사는 거예요. 새 걸 안 사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요게 이제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시나리오를 바꿔. 그렇죠. 시나리오를 바꿔야 되지. 왜? 우리는 작가니까. 감독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10페이지 9번 보세요. 9번 10페이지 가운데 구성 9번 뭐라 그래? 우리 에디트란 말은 에디트가 편집이에요. 이거 편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살에 실제 원래 스크립트는 대본은 각본은 40살에 죽는 걸로 영화가 찍혔어 이미. 이 말 이해되죠? 네. 이제 여러분 똑똑하시네. 이제 다 이해할 정도가 됐으니까. 처음 참석한 사람도 이 말은 못 알아듣죠? 여러분은 이제 이 말 알았던 거니까 원래 이제 대본이 있고 그 대본에 따라 영화는 이미 찍혔어. 그리고 그 영화는 이미 뭐라 그러나 영어로 아카이브라 그러는데 아카이브가 뭐야? 자료 보관소에 딱 이제 무의식의 보관소에 딱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무의식의 보관소 아카이브. 그러니까 이제 자료 같은 거 도서관에 가면은 온갖 자료를 보관해 놓잖아요. 이 서고에 자료실에 뭐 고고학적 자료라든지 뭐 조선시대 뭐 이런 거 일반 전시하는 것도 있지만 귀중품은 다 보관해 놓은 거거든. 그거 다 아카이브라고 그래. 저장소. 그래서 무의식이라는 저장소에 딱 저장돼 있다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상영되는 거예요. 현실을 통해서. 맞죠? 네. 상영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배우로서 주인공으로서 거기에 나온 그대로 이제 연기를 하면서 이제 그래서 사람은 운명대로 살다가 운명대로 간다는 거예요. 운명대로 살다가 운명대로 가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그 운명을 바꾸는 거라. 아니 전생 시나리오도 바꾸는데 현실 시나리오도 왜 못 바꿀까? 그 논리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증상을 치료하고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운명을 바꾸는 일이다. 여러분은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얼마나 거룩한 일이에요. 네.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단순하게 알레르기를 고치고 단순하게 불안증을 해소하고 단순하게 잠을 잘 자게 하고 단순하게 자신감을 갖게 하고 물론 맞죠. 그러나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 행로를 바꿔주고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그 스님한테 그걸 적용했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이 달라지겠죠. 네. IR이 달라지겠죠. 무의식에. 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렇죠. 적극적이 되는 거야. 왜? 미래가 있으니까. 10년 뒤도 있고 20년 뒤도 있으니까.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그전에는 할 일이 없었어. 죽으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의욕이 생기고 새로운 동기가 생기고 새로운 하고자 하는 어떤 욕망이 생기는 거야. 운명이 바뀌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그대로 만약에 간다면 처음에 그대로 간다면 이제 40 돼 갖고 시름시름 아파지면서 이제 노력도 안 하고 노력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진짜 40살에 백가닥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은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겨우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고 많이 경험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그게 시간적 주기와 무의식적 시계라는 단어로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런 사례를 분명히 만날 거예요. 잠깐만요. 읽기 전에 조금만. 1학년 입학을 하면은 5, 6학년이 잘 보이겠어요? 2, 3학년이 잘 보이겠어요? 3학년. 왜 그럴까?
그 다음에 초등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생이 잘 보이겠어요? 중고등학생이 잘 보이겠어요? 왜 그럴까?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보다 약간 고위의 거하고 자기 영역이 되는 거라. 더 이상은 올라가면 너무 격차가 되기 때문에 내하고 관계없는 게 돼버려. 제 기억에도 중학교 1학년 딱 입학하니까 2학년은 보이는데 3학년은 안 보여. 너무 격차가 나니까. 맞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또 가니까 2학년 선배로는 보이는데 3학년은 너무 높아가 뭐 감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1학년 시절이잖아요. 그러면 2학년 정도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좀 힘겨워할 수 있단 말이에요. 1학년은 힘겨울 거 없지. 같은 1학년 거는 뭐 친구가 되니까 힘겨울 거 없는데 2학년 정도를 만나면 조금 신경이 쓰이고 아이고 선배님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3학년 그 이상은 만날 일이 없어. 이해됩니까? 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중학생이 되면은 중학생 수준에서 뭐 되다가 고등학생 만날 일이 없는데 이제 대학교 가면은 이제 대학원이 이제 바로 위에 있으니까 예를 들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성장하는 만큼 그 주변의 거를 만나게 되고 다루게 되는데 이제 점점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나는 것들은 여러분 금방에 오질 않아. 금방에 와도 그걸 바라보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은 뭐 그걸 무시하고 뭐 다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수준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자기가 그쪽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아 이거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고민도 하게 되는 것이지 아예 그 위에 거는 고민도 안 하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돈을 어떻게 벌까 그거 걱정 안 해. 돈은 엄마 아빠가 버는 거기 때문에 아예 신경 안 써. 근데 대학 졸업하면 그때부터 신경이 써요. 근데 어떻게 돈 벌지 어떻게 먹고 살지 걱정하는 거예요. 그때도 결혼 생각이 없어. 근데 이제 나이 더 먹고 나면 야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게 눈앞에 오는 거라.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하는 것도 그런 단계가 있듯이. 근데 어쨌든 이 시간적 주기와 무의식적 시계라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공간적 환경과의 공명. 그 밑에 데자뷰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지금 6페이지 나옵니다. 데자뷰. 여러분 데자뷰 경험해 보신 거 있나요? 네. 다 있어요. 크고 작고 뭐 한두 개 내지 아니면 수시로 어느 곳에 갔는데 야, 분명히 이게 언제 와본 것 같은데 이렇게 지나가면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가보면 진짜 있어. 뭐지? 있죠 그죠? 이 데자뷰의 불어입니다. 불어. 데자뷰인데 보통 기시감이라 그래요. 기시감 한자말로 기 이미 언젠가 과거에 시 본 것 같은 감 느낌. 요게요, 기시감이라는 게 제가 경험해 볼 때는 공간적인 것도 있지만 시간적인 것도 있어요. 시간적 기시감도 있어요. 이 일 벌어지면 분명히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그러고 있어요? 그 시간적 기시감이에요. 그러면 딱 불안이 오는 거야. 아, 분명히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하고 딱 불안이 오는 거야. 그리고 그 불안은 또 맞아. 그게 몇 번 반복되면 이제 그게 나한테 프로그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환경적 환경적인 걸 때는 그 환경이 물리적으로 똑같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비슷할 경우에도 옵니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높은 절벽 위에서 투신해서 아니면 뭐 투신보다 뭐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이제 떠밀려서 도망가다 더 이상 적이 쳐들어오고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막 갈등하다가 뛰내리는데 와 하고 뛰내렸어요. 그래서 죽었단 말이야. 그리고 딱 바닥에 부딪히면서 이제 머리가 깨지고 허리뼈가 부러지고 저거저거 그래가 이제 피를 흘리면서 죽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 어떤 전생에 사건이 있었다면 현생에서 어떤 문제를 경험할 수 있느냐? 일단 고소공포증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머리를 깼다면 이유 없는 두통으로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뼈를 심하게 부딪혔고 그런 데 따라서 예를 들어서 다리를 뼈를 부러졌다면 하여튼 이상하게 고질병으로 다리에 관절이 되든 다리에 온갖 병원에 가도 이게 치료가 안 되고 이상하다. 허리가 그렇게 아프고 왜 이렇게 모르겠다. 검사해도 검사 결과도 안 나오고
뭐 그러면서 이제 펑 해갖고 뭐 안에 내장이 파열됐다면 이상하게 속에서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이게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해외에 많은 어느 다른 지방에 가는데 이 절벽 같은 게 딱 보는 순간 갑자기 소름이 쫙 돋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전생에 죽었던 그런 그 자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자리는 아니지만 딱 그런 비슷한 느낌을 주는 그런 공간적 딱 해서 기시감도 될 수 있지만 이제 어쨌든 살아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난 이제 그 근처도 가기 싫지요. 근처도 이렇게 이제 발전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공간적 환경과의 공명 이런 것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흉가 폐가 이런 거 있잖아요. 흉가 폐가 근데 귀신이 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공간은 그런 이제 이끼 뭐 끼듯이 그런 이제 그게 되면서 거기에 귀신들이 모이기 좋은 장소가 있는데 이제 그 근처를 지나가다 보면 이제 또 따라오거든. 길을 지나가다 보면은 사고 다발 지역, 사망 사고 지역 이런 간판이나 있죠. 그럼 거기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지방령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땅지자 어떤 터에 속박, 구속, 박 묶여 있는 거. 그게 딱 자리에 있다. 그러면 겉으로 표시 안 나니까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데 그때 내가 하필이면 시험에 떨어져 갖고 우울한 상태에서 술 한잔 걸치고 진짜 세상을 원망하면서 지나가는데 중간중간 그때부터 이제 이상해진 거야. 교통사고로 죽은 술꾼이 죽은 거야. 음주운전하다가 해서 그 자리 현장에서 즉사한 술꾼이 들어온 거. 이 술꾼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근데 보세요. 내가 열받았어. 아니면 스트레스 받았어. 시험 떨어져갖고 근데 한 잔 걸쳤어. 딱 그 파장이 맞는 거예요. 공명. 파박. 근데 나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평소보다 술을 이상하게 많이 마시고, 이상하게 어떻고. 그리고 이 자리가 이제 이렇게 꺾이는 자리, 곡각지라 그러죠. 그러다 칩시다. 그전에는 운동 잘하고 잘 다녔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꺾이는 곳에 가면 막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불안하고 무섭고 이런 거예요. 왜 그러지 하면 딱 그거하고 유사한 지역에서 다 그런 거야. 다리에서 떨어져 죽었다. 그럼 다리를 못 건데 예를 들어서. 폐소 뭐 어제도 어떤 갇힌 공간에서 죽었다. 그러면 터널을 못 가는 거야. 터널. 요런 이제 공통적인 현상과 연결되면서 이것도 일종의 부정적 앵커링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그래서 공간적 환경과의 공명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될 수 있다. 뭐 어쨌든 이제 그 설명이 됐고 그다음에 이런 이론을 여러분이 또 아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습을 할 때도 이런 이론을 갖고 하는 거하고 그냥 막연하게 하는 거하고 다를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그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한번 그 과정을 전반적으로